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제 모형의 이제 한계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요. 근데 '왜 넘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이 이제 관건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의 목표는 이제 요번 시간은 선형 모형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그냥 다음 차례가 선형 모형이기 때문이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알고리즘이 현재 데이터 분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 분포에 더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선형 모형이 이제 선택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맥락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우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p 밸류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 구두로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챗GPT가 의견이 있는 게 아니죠. 챗GPT는 인터넷의 문서를 학습을 해서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요약해 주는 도구이지, 챗GPT 자체가 이 주제를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 판단하거나 생각하면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기술적으로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들이 모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틀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스크린 캡처를 이제 해 놨습니다. 음 어디 있나? 캡처는 해 놨는데 어딘지 잘 안 보이네요. 뭘 쪼금 좀 이따 다시 보여 드릴게요. 다시 보여 드리는데, 그 챗GPT가 이제 완전히 헛소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거를 캡처를 이제 해 놨는데, 보여 드리려고 어제 캡처했는데 어디 갔지?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논의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이 챗GPT가 효과적으로 인터넷의 의견을 요약을 해 줬는가 라고 하는 점이 이제 궁금했고, 그래서 인제 같이 인제 다음과 같이 이제 봤어요. 그래서 모형의 인제 p value의 의미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인제 제시된 거는 인제 이런 것들은 위키백과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되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위키백과 읽어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쪼끔 더 평이한 말로 또 잘 서술을 해 주고, 또 인제 대화형으로 이제 해 주니까 더 좋죠. 그죠? 그러면 위키백과 안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그 거 아 전통적인 검색 엔진의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죠. 많은 제가 이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다 한 것 같고, 그런데 인제 데이터가 하고 인제 뭐 도움을 된다라고, 도움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은 모식 성능이나 일반화 능력에 더 인제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린 그런 논의와 어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인제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논의가 뭐냐면, 그러면 그렇다 치자. 뭐 네 말이 맞다 치자. 그러면 왜 일반화 성능을 p 밸류로 하기 어려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인제 물어봤고, 역시나 인제 인터넷의 의견이 인제 잘 정리돼서 이제 종합됐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인터넷의 의견은 인제 어 하여튼 이제 다음과 같죠. 그래서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데 p 밸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인제 이 모형이
우연히 때려 맞춘 게 아니라 뭔가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게 인제 본질적으로 좀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p value를 뽑아 보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린 게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막 이렇게 우기려고 제가 이제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챗GPT가 이제 나와서 얘기에서 이제 나와서,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한번 저도 이제 이거를 요 질문 자체를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인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제 챗GPT가 인제 헛소리도 이제 종종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아마 요런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인제 헛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인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제 대답을 할까 궁금했고, 그리고 인제 이 대답 자체를 그냥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공유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네 제시를 드렸고, 또한 이제 지금 들으시면서도 여러 가지 아시고 있는 개념과 또 인제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인제 모든 걸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도 많은 전문성들의 이제 조합이니깐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면서, 제 논의 이제 들으시면서 뭔가 인제 특정한 주장과 관련해서 인제 궁금한 점이 인제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의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그러면 인제 그걸 이제 보시고서 '얘는 이렇다던데?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논의점이 이제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종종 인제 딱 읽어보는데 '아 이거는 틀렸는데?' 이런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여기 뭐 첫 번째 문단 "오 그렇지." 두 번째 문단 "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맞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읽다 보면 '근데 이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맞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인제 실제로 이제 물어도 보고, 여기에 인제 살펴보면서 같이 인제 상의를 이제 드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만약에 이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하실 때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작성하신 이제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제 전체적으로 이제 복사해 가지고 이 챗GPT한테다가 이렇게 인제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이렇게 인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제 뭐 그냥 같은 대화방에서 제가 인제 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이 코드에 대해서 인제 상세하게 해설을 이제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인제 "왜 그거를 이제 했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야 모시기 뭐 영어 모시기여 이거." 그러면은 인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말로 요렇게 인제 해 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해설을 해 달라." 요런 식으로 상세하게 인제 해설을 제공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해 드리죠. 제가 물론 해 드리는데, 그게 뭐 자막이 있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동영상을 드리지. 동영상을 이제 드리는데,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인제 저한테 인제 들으신 해설과 인제 보조해서 여기서도 인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인제 줄줄이 혹은 이제 개념 단위로 해설을 이제 해 주고 있고, 보통 간단한 코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설이 쓸만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제 언뜻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맞아요. 맞고, 또 인제 여기죠. 사이클러는 입력 특성을 2 차원 배열의 형태로 요구하기 때문에 1 차원 배열인 소문자 X를 2 차원 배열의 XS로 이제 재구성한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작성하시면서 잘 동작하는 코드의 해설을 생성할 수도 있고, 또 혹시 인제 저랑 동일하게 했다고 느끼셨는데 이 뭔가 인제 '잘 안 된다.'라고 느끼시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여기 오타 있네요." 이렇게
빨리 찾아줘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챗GPT나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조직에서 사용을 하시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걸 이제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챗GPT 서비스 나오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초쯤에 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강의 이제 수행하면서 코드를 이제 작성하고, 코드 얘가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도 궁금하고 하니까, 그래서 인제 실시간으로 이 강의에서 요런 식으로 복사 붙여 넣기 해서 막 보여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인제 리뷰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제일 유용했다." 이렇게 리뷰를 주신 경우가 있어요. "제일 유익했다." 좋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죠? 그게 제일 유용한가? 뭐 어쨌든 유용하다면 이제 좋은 거죠. 이게 사람들이 챗GPT를 평균적으로 딱 6번 써 본대요. 뭐 지금은 이제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오 신기하네." 이러고 인제 안 쓴대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쉘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뭐 SQL을 작성하거나 인제 간단한 뭐 시각화를 작성하거나 뭐 코드 같은 걸 작성하거나 이럴 때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그거를 오랜만에 좀 다시 해 보려고 하니까는 쪼끔 이렇게 생각이 좀 안 나.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반나절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그랬었지.' 이렇게 하면서 뭐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반나절이 인제 10 분으로 줄어드는 거죠. 내가 뭐 대강 뭘 해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토시 하나까지 이제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21 세기의 프로그래밍은 당연히 인제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게 왜냐면 남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코드들을 이제 작성하면서 "챗GPT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랑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프로그래밍을 어 당연히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 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웹 브라우저가 열려 있고 한쪽에는 그 코드가 있고, 그거가 통상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한쪽에는 챗GPT가 있고 한쪽에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철호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드 오타 수정, 그런 거가 제일 커요. 코드 오타 수정이나 이런 것들, 맞아, 맞아, 맞아. 내 손가락이 미끄러졌었네. 이제 실컷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찾는데 한 10 분, 15분 걸리면 진 빠지거든요. '분명히 맞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한 30 분씩 막 헤매면 그거 찾고 나면 되게 허무해요. 그러면 이제 오전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 느낌은 이제 이 챗GPT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면, 예전에는 한 인제 '요번 주에 이런 작업을 해야지.' 그러면 요번 주에 인제 그런 작업을 인제 하면 '아 나 오늘 요번 주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새는 인제 챗GPT를 가지고서 인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해온 게 인제 벌써 1 년이 됐죠.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프리뷰부터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거의 인제 만 1 년이 좀 지났죠. 작년 11월 말에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한 주일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작업하던 거를 한 반나절 정도를 생각하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생산성의 범위가 정말 크게 이제 증가했고, 그래서 더 인제 제가 뭐 전달 드리는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예전에는 '그래프 복잡하게 만들려면 이거 쉽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거, 그 인제 하면은 '아 오케이. 그런 방향 맞아.' 근데 이 코드가 얼기설기는 맞는데 좀 틀린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들은 제가 개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유용하고, 그래서 그 '이전의 일 주일이 요새 이 반나절로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요 서비스 자체는 이제 무료죠. 근데 이제 가입은 이제 하고, 그 요새는
저런 도구들이 이제 웹 검색의 수준으로 인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런 걸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하면은 인제 안 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런 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더 빨리빨리 하셔야죠.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 머신러닝을 하려면 이렇게 안내를 뭐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뭐 numPy도 알고 pandas 도 알고 뭐도 알고 뭐도 알고 뭐도 알고 뭐도 알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너무 높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머신러닝에 그냥 딱 뛰어들어서 약간 얼기설기 그 기본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API는 그냥 훅 제시를 드린 다음에 그냥 챗GPT한테 인제 "해설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비어 있어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곳을 빨리 지향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인제 어 작성하고자 하는 이제 코드들을 이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성은 안 하는데, 가끔 그냥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맥락을 어떻게 활용하시 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가도 가끔은 제가 이제 보여 드리기 위한 용도로서 한번 해 볼게요. 그죠?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우리 인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제 우리가 요번 시간에 목표를 달성해 보면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는 거죠. 이제 Why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KNN이 모형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보면, KNN은 예 지가 그냥 데이터예요. 요거는 쪼끔 필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캡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우리의 논의 사항이 이제 무엇이냐면, KNN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큰 실패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논의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KNN은 어떠한 모형을 이제 형성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 보면, KNN은 모형이 그냥 곧 데이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당연하게도 훈련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인제 쪼끔 의구심이 드는 거죠. 'KN이 과연 모형인가?' 그죠? 예, 모형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시각적으로 보자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고, 요 빨간색의 점선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모형이죠. 왜냐면 인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제 현실과 이제 모형의 관계를 이제 간결하게 요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근데 KNN은 그냥 훈련 데이터를 이제 몽땅 외우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수험생에 비유하면 뭐냐면,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얘가 자기가 인제 지난 이제 20 년간 봤던 모든 뭐 책과 문제집을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달달 외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자기가 20 년간 20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봤던 그 문제집을 다 뒤져 가지고 제일 유사한 걸 찾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답을 내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근데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연 KNN은 학습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죠. 왜냐하면 뭐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뭔가 인제 지식을 뽑아내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 이제 두루뭉술한 단어들이죠. 근데
이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이제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인제 그 뭔가 그것을 이제 지배하는 원리 같은 것을 이제 뽑아낸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이 현상을 바라보고 이게 그 예전에 그 한창 논란이 됐던 배터리 아저씨 있잖아요. 그죠? 그 배터리 아저씨가 저희 뭐 특정 회사 주식 뭐 삼성전자 주식을 뭐 "그거 팔아라. 2차 전지를 뭐 사라." 해 갖고 뭐 사람들이 그거 사 갖고 이제 패가망신 해 가지고 또 막 신문까지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배터리 아저씨 믿었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뭐 일단 그분은 이제 본인의 생각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 어떤 그 시대와 어떤 주식의 흐름을 지식이라는 걸 뽑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인제 그런 지식을 뽑으면 이제 나머지 약간 이제 매일매일 출렁이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일종의 인제 그냥 잡음일 뿐이고 어떤 자신의 어떤 내부적인 모형에 따라서는 "2 차 전지를 뭐 떡상을 할 것이다." 이런 건데 그 뭐 영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그 답글을 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뭐 이럴 것이다." 확신해서 예측하면 자기는 "아 고맙습니다." 하고 반대로 해서 이익을 많이 봤다고. 그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근데 지금 KNN의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를 몽땅 외워 버린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모형과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을 이제 뽑아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 마치 인제 책을 보고서 유사한 문제를 찾는 그런 방식이 효과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유사한 거를 이제 찍어서 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KNN은 그러면 학습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예측의 방법론일 수는 있는 거죠. 왜냐면 학생이 그 공부를 안 했어. 국사 공부나 뭐 이런 걸 안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시험 시점에서 "네가 원하면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그 시험을 답할 때 써 봐."라고 하는 그런 여유로운 제약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는 모르는데 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사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료들을 가지고서 비슷한 것을 찾아서 예측을 하면 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슷하거나 동일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학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측의 이제 방법론에 이제 가까운 거죠. 근데 그게 인제 어디서 이제 그 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상대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KNN이 최근접 이웃을 이제 뽑는 그런 절차를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새로운 데이터가 인제 있고 이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훈련 시점의 표본들하고 이제 거리가 이제 구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새로운 데이터랑 거리를 구해지는 대상 자체는 훈련 시점의 데이터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최근접 이웃을 이제 부러뜨린 거죠. 뭐냐면 이 데이터를 요런 식으로 딱 분포를 시켜 놓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를 물어보면 여기가 인제 새로운 데이터들의 그 X 범위거든요. 그 X 테스트들인 거죠.
그러면 X 테스트의 요 첫 번째 요 지점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얘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X 테스트의 모든 구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요거예요. 즉 요 얘를 X 라스트라고 이제 부를게요. 지금 현재 이제 그림에서 훈련 데이터 인제 X 라스트가 모든 X 테스트의 최근접 이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KNN 방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이 예측 자체는 X 라스트의 값으로 모든 것들이 인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 Y 라스트로 그냥 찍 선을 그어 버리는 요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KNN의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가 다음과 같으면 이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한 예측을 하더라도 시험 데이터에서는 사실상 거의 완벽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이제 데이터가 의 범위가 훈련 데이터의 이제 범위인 경우죠. 그러면 거리가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빵이 나오는 그런 표본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완벽한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 여기에서는 완벽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점수가 시험 데이터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현재 알고리즘의 원리로서는 이런 데이터를 극복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이런 분포를 극복하는 게. 그게 인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분포에 좀 더 이제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으로 같이 인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73 페이지 장단점과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중요한 매개 변수 2개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하고 이웃의 수인데 이웃의 수가 3 개나 5개 정도일 때 잘 작동하는데 이 매개 변수를 잘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 잠깐만, 잠깐만. 지금 우리가 이웃의 수를 조정 안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 볼까요? 그죠? 그래서 인제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아래쪽에서 우리가 그 R2에 대해서 인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여기서 그 훈련을 수행하고 나서 바로 그 지표를 이제 출력하도록 해 볼게요. 그래서 R2 train 이렇게 인제 해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고 그리고 또 인제 R2 테스트 이렇게 해서 인제 한꺼번에 인제 바로 이제 출력을 하도록 좀 인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때는 그 모델의 이제 스코어를 쓰면 그 회귀 모델에서는 사이클러는 기본적으로 R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쓰려면 그냥 그 지표를 직접 불러와서 적용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해서 편의를 이제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인제 얘는 단위가 없으니까 소수점 세 자리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델 스코어하고 X 테스트, Y 테스트 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거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그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 R2 인제 훈련 점수 이제 100점 나오고 시험은 이제 아까 획득했던 그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인제 그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제 바꾸기 전에 한 가지 인제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알고리즘의 설정을 우리가 이웃수 1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게 인제 '너무 극단적이어서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만약에 인제 그런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 싶다면 여기서 그 이웃의 수를 이제 조정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3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그 요거 이외에 나머지 코드를 이제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은 이제 대단히 이제 이 실험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이제 편리합니다.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보면 그러면 인제 그 상황을 볼게요. 이 R2 트레인이 더 이상 완벽한 100 점을 못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 자기 자신 하나만 상대하면 되거든요. 최근접 이웃 인제 K가 1 일 때는 요럴 때는 그냥 어 나의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죠. 그러면서 인제 완벽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K가 이웃의 수를 이제 1개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이웃들 자체가 그 자기 자신 이외에 그 근처의 것을 또 하나를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측을 이제 수행하는 것은 그 이웃의 인제 개수로 평균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Y 인제 그 K들을 이렇게 구해 가지고 그 정답들의 이제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내다 보면 아까처럼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값은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인제 그 이 특정한 이제 정답 주변의 값들이 너무 멀지 않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비스무리한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100 점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죠. 뭐 96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실제로는 단위는 없긴 하지만. 네. 왜냐면 음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테스트가 문제거든요. 그 테스트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그죠? 그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이제 아무리 주변에서 세계를 찾아본다고 해도 훈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K를 지금 1 보다 이제 크게 잡으면 요 근처에 있는 것들이 요렇게 인제 잡히고 얘네들의 평균 값으로 그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들을 극복 못하는 것은 네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훈련 점수만 떨어지고 시험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이웃의 수를 증가시켜서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인제 증가시키면 시험 점수만 그 평균 내면서 떨어지고 얘는 전혀 인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조정을 한다고 해서 현재 문제가 인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73 페이지의 그 장단점과 매개 변수의 첫 번째 문단에서 인제 "이웃의 수를 이제 바꿔 봐라."라고 하는 거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해 봤을 때
이게 그 개선이 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든지 하는 요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웃수 1 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해 줘야 돼요. 적어도 이제 마이너스는 안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면은 사실 이제 이런 걸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이해하기 매우 쉽다. 그죠?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인제 문제가 되고, 이게 '과연 학습 알고리즘이냐?'라고 하는 어떤 비판도 이제 받을 수 있고요. 결론은 이해하기 쉽지만 예측이 느리고 특성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잘 안 쓴다가 결론이에요. 잘 안 쓴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 화가 나실 수도 있죠. '잘 안 쓰는 거 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했어?' KNN의 원리를 많이 논의하지 않았어요. KNN 그 제 변명을 좀 하자면, KNN의 원리를 논의한 게 아니고 이제 근본적인 이제 기계 학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제 논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뭐 회기로 넘어오면서 그 어떤 지표를 왜 사용해야 되고 그 지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드리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KNN의 원리 자체는 어제 끝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는 알고리즘의 실패를 이제 그 선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3 페이지 2.3.3 절의 선형 모형입니다. 요거는 100년 전에 개발됐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연구되고 현재도 널리 쓰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어 지금도 여전히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다. 가장 널리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해도 인제 그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74, 75 페이지의 맥락으로 이제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은 그림 2-11 번과 같은 요런 양상을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고서 있다는 거죠. 근데 교재를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안내 드릴 사항이, 교재에서 26 번에서는 이 mgrun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 왜 그래?" 교재를 보실 때 이후의 상황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mgrun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소개가 되냐면 1.4.1 절에 이제 그 설치 부분 있죠. 여기서 인제 소개가 되고 있고, 거기서 인제 36 페이지에서 mgrun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36 페이지로 가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36 페이지에 이 mgrun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 코드의 인제 예시라든지 뭐 그래프, 데이터 적재 이런 것들, scikit-learn 자체에 인제 탑재가 되어 있진 않은데, 그 뭐 개념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 인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다. 즉 mgru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 교재용이에요. 교재 공부용 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제가 인제 평가를 해 보니까 이 모듈은 그 이 교재 그래프 같은 거를 생성하는 거는 그냥 저자가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인제 독자로서는 그게 뭐 크게 유용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그 교재에 있으니까 그 그림이 뭐 그거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다 인제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본인이 인제 그런 코드를 어떻게 인제 작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인제 mgrun이라는 이제 패키지로 인제 만들어 놓고, 또 인제 실제로 이제 노트북에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 줬는데, 근데 굳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진 않고, 음 아이고. 보시면 이제 요 74 페이지에 26번 입력해서 mgrun 플러츠하고 플롯 리니어 리그레션 웨이브 요렇게 인제 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
요런 식으로 되게 손쉽게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만드는 게 더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서는 가끔씩 이게 사용이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사용을 안 할 예정입니다. 사용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 제 설치 절차에는 요게 인제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원하시면 인제 설치를 따로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는 어렵지 않아요. 그 환경을 활성화 콘다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제 pip install mgrun 하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거 뭐 용량이 크거나 아니면 뭐 의존성이 복잡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굳이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코드를 보실 때 'mgrun이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작업에 사용할 만한 그런 코드가 아닌데 그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그냥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제 선형 모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그걸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오전 시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형 회귀는 1805년 라그랑제와 1809년 가우스가 천문학에서 행성 위치를 예상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학문에서 이 기법을 활용하면서 유명해졌고 현재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최소 제곱법, Ordinary Least Square, 줄여서 OLS라고 부릅니다. 최소 제곱법이 선형 회귀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두 가지가 동의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회귀라는 단어는 리그레션의 번역으로 사용되는데 둘 다 돌아가다 라는 의미 정도입니다. 1875년 프란시스 갈톤의 연구에서 키가 특별히 크거나 작은 부모의 자식이라도 전반적으로는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연구에서 평균 키 추세선을 형성하는데 선형 회귀가 사용되면서 그 이후 회귀라는 단어가 현재의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원래 의미보다는 분류 유형과 대비되는 연속적인 출력값을 예측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귀라고 하는 용어 자체의 쓰임이 제가 이제 전통이자 이제 일종의 이제 관습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전통과 관습이 이 통계의 탄생 시점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19 세기에 그 갈턴이라는 분이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을 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이끄신 그런 이제 분인데 통계의 성인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시 인제 19 세기 이 왕립학회 영국의 왕립학회에서 그 정규 분포가 일종의 이제 자연의 법칙처럼 이제 소개가 이제 되면서 이제 자연의 이제 하나의 어떤 원리 원칙으로서 제시가 되어야 이제 이게 과학으로 이제 편입이 되니까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시점에서 소개를 하면서 통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식 학문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통계는 이제 1900 이제 한 40 년대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전성기를 이제 누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쪼끔 이제 다르죠. 왜냐면 이제 요 이제 비포죠. 요 시점이고 그래서 인제 요기 전까지는 이제 통계를 통해서 주로 이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통계와 인제 기계학습이 이제 주요하게 다른 점이 인제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통계가 인제 언제 개발이 됐고 언제 인제 전성기였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왜 이제 연대기적인 생각을 해 보면 도움이 되냐면 통계의 시대는 상대적 이제 그냥 스몰 데이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대였어요. 그래서 인제 그 갈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표본 수집을 하시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요분들이 하신 게
그 갈턴이 그 뭐 아까처럼 그 아빠랑 아들의 뭐 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수집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또 인제 그 사람 두개골의 뭐 크기 같은 거 이런 이제 표본 같은 걸 막 측정하고 이런 걸 이제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니 이런 아름다운 정규 분포들을 많은 경우에 따른다는 거죠. 키도 그렇고 뭐 두개골의 크기도 그렇고 뭐 대퇴부의 길이도 그렇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 정규 분포가 인제 뭔가 자연의 법칙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것으로서 인제 그 간주가 된 거죠. 근데 인제 아무래도 인제 스몰 데이터셋을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 통계는 많은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인제 그럴걸? 그러면 인제 한 100여 개 정도 수집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 100여 개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제 그럼으로 인해서 통계 쪽에서는 뭐 정규 분포, 뭐 카이 분포, 뭐 부하정 분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의 어떤 수학적 모형들이 있고, 그런 수학적 모형들이 이제 자연의 법칙의 한 단면이고, 그런 단면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해서 이 진정한 평균치라든지 분산 같은 것을 적절하게 추정을 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들의 자연의 그 법칙과 같은 분포가 있고, 그런 분포들의 특정한 값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어 p value를 이제 뽑아 보고, 그것 이 중에서 인제 가장 적합한 이제 모형이 무엇이다. 그리고 그 모형의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면 그 모형의 그 뭐 평균과 편차 등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면 그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게 인제 통계가 할 수 있는 당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없는데 어떡해요. 그죠? 그리고 또 인제 전산의 시대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인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 쪽에 그 삼성전자나 인제 뭐 삼성 SDS나 이런 쪽에서 그 데이터 인증 과정에 이제 해서 그 머신러닝 쪽을 이제 담당해서 또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인제 되게 좀 안타까웠던 점이 뭐였냐면, 그 데이터 인증 과정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초반부에는 요새는 제 의견을 들여서 바뀌었는지 뭐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초반에는 통계를 열심히 인제 공부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분포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막 거기서도 아이리스 가지고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p 밸류 뽑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또 막 스튜던트 테스트 뭐 T 테스트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인제 열심히 인제 그 공부를 하셔서 인제 그 통계 그 과정을 인제 통과해서 다음 과정으로 이제 기계학습에 오시는 거죠. 그럼 이제 기계학습에 오면 이제 50 년대 이후의 인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기계학습 50 년대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이제 딥러닝은 이제 2010년 이후의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오시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고생하셨는데 안 씁니다." 안 써, 안 써. 통계 안 써. 그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p 밸류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인제 그렇고, 또 인제 이 기계학습의 영역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차이점이 있거든요. 전산으로 인제 한다는 거랑, 그리고 인제 스몰 데이터셋이 아닌 그런 이제 좀 더 이제 규모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1980 년대에 그 통계적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인제 핫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일반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인제 이때 인제 정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기존의 어떤 통계적 방법론들하고 인제 그 상당히 인제 그 차이점이 인제 발생한 시점이 인제 요때쯤이에요. 근데 이 선형 회귀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그 통계가 발생했던 그 시점에서 이미 인제 개발이 됐고, 그래서 선형 회귀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서도 당연히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의 통계적 방법론이 별로 좋지 않다면서 그걸 이제 그 "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 부르냐?" 하면은, 이게 인제 태생기의 알고리즘들은 이제 좀 겹쳐요. 그래서 1980 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통계와 머신러닝이 이렇게 좀 많이 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자체가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선형 회귀를 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기계 학습적인 관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선형 회귀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오후 시간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시간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